어? 우리 회사 국이네. 가격만큼 품질이 최고입니다. 정비소 고객들이 로이어 칸의 제품만 찾아요. 당연히 우리 회사 제품이 최고지. 내가 저소음 저분진 브레이크 패드 만든다고 얼마나 공들였는데. 우리 로이어 칸의 제품만 한 게 없지? 아싸, 동남아 이어 캐나다까지 진출할 수 있겠는데. 로이어 칸은 전 세계로 쭉쭉 뻗어나가보자. 저희 회사 제품은 독자적인 기술을 자랑하며 특허까지 보유했고 국내 정비소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면서 최근에는 해외 수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레이크 패드뿐만 아니라 엔진 오일도 독자적으로 개발해서 특허 준비 중입니다. 뭐 박사님 제품이야 믿고 주문하죠. 뭐 가격이 조금 비싸서 그렇긴 하지만 이 품질을 생각하면 나쁜 편도 아닙니다. 이사장님, 저 제품은 뭡니까? 그거 박사님 제품 아닙니까? 우리 회사 모조품 같은데요. 그럴 리가요. 잠시만요. 경수 씨, 예. 이거 로이어 칸의 제품 아닌가요? 아, 사장님, 그게 응? 이거 로이카네 제품과 거의 비슷한데 가격은 더 싸네. 이걸로 구매해보자. 아이고 저희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대신 제가 정품 공짜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기 있는 모조품 다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근데 저게 진짜로 더 저렴했어요. 아, 예. 품질은? 품질이나 기능은 거의 비슷한데 훨씬 쌉니다. 그래요. 그럼 뭐 저걸로 계속 주문할 수밖에 없지. 기능에 전혀 상관없이. 네. 박사님, 무거울 텐데 조심 들어가 있어.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로이어랑 비슷한 라이어네요. 이야, 이거 특허받은 우리 회사 브레이크 패드 그대로 뺏긴 거잖아. 상표만 좀 바꾸고. 진짜 어이가 없네. 이 로이어 정비소 이사장도 계속 이거 쓸 것 같단 말이지. 잠깐만, 이 다른 데서도 다 이거 구매한 거 아이가? 보자. 로이어 커넥 제품이랑 품질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더 쌉니다. 정품이랑 똑같아요. 정품 비싸면 이 제품 강추. 품질이 비슷하길 뭐가 비슷하노? 우리 제품이 훨씬 더 좋은데. 내가 이거 만든다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저는 모조품 생산한 업체를 파악한 후 특허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변리사에게 특허 침해 중단과 모조품 회수 등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도록 부탁했습니다. 변리사님, 그 모조품 업체에 내용 증명 보내셨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네? 아니 여러 번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회실이 없다고요? 알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와, 진짜 상도덕도 없는 인간들이네. 아, 이 모조품 때문인지 회사 매출도 엄청 떨어졌는데. 아, 이 로이어 정비소도 주문량이 예전만도 못하고. 타격이 크시네요.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예. 박사님 어쩐 일로?
박사님 제품 잘 쓰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네. 사장님, 아직도 모조품 쓰고 계시네요. 아유, 제때 가져가고 몇 개 남아있었나 뭐. 남기는요, 제가 다 들고 갔는데. 이 사장님, 진짜 너무합니다. 너무 하기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품질이 비슷한데 가격을 저렴한 걸 주문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작업 마무리해야 되니까 조심 들어가 있어. 이대로 안 되겠다. 제대로 대응해야지. 맞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뭐 제가 사장이라도 가만히 있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우, 너무 화가 나는데요. 그렇죠. 저도 진짜 화가 좀 많이 납니다. 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공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러니까요. 박도훈 씨가. 예.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좀 제대로 한번 따져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통 특허 등록을 특허청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특허를 좀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뭐 특허청에서 따로 뭐 취하는 조치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물론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이 특허는 그러니까 정부 특허청에서 이제 등록을 해주니까 일단 침해한 사람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해결해 줄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허청은 그 해당 특허에 대한 등록 여부, 그러니까 즉 뭐 신규성이 있냐, 진보성이 있냐 이런 걸 심사를 해서 특허로서의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 거기까지만 담당할 뿐이지요.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산업재산 재산권 분쟁 조정위원회 등 이제 합의를 유도해주는 그런 제도와 대책이 있긴 하지만 결국 이 특허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뭐 민사소송이라든지 형사고소와 같은 이런 법적 분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야, 이 생각 같아서는 특허 관련 경찰이라도 도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법적 분쟁을 해야 된다니까 좀 번거롭긴 하네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조품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니까 육안으로 보기도 그렇고 사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냥 대충 비슷하게 만든 게 아니라 아예 베낀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사전에 좀 조사를 해봤거든요. 이게 박도훈 씨 이제 모조품, 그 모조품 있잖아요. 그 네네. 샘플로 이제 갖고 와서 이제 변리사와 함께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 해당 모조품은 박도훈 씨 그 특허, 그 디자인이라든지 뭐 규격, 심지어 그 재질까지도 다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 아마 이제 특허 그 침해자가 네. 이 박도훈 씨의 그 정품을 갖고 와가지고 역으로 이렇게 분해해서 아. 다시 거의 똑같은 모조품을 만든 게 아닌가 그렇게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박도훈 씨가 변리사를 통해서 특허 침해자에게 이제 내용 증명을 여러 번 보냈다고 하는데 무응답이라고 합니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물론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 그 자체 나름의 의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허를 침해를 하긴 했는데 네네. 잘 모르고 실수로 타인의 특허를 침해한 경우도 뭐 덜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체로 이제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좀 실수였다라고 인정한다든지 뭐 기존 제품을 폐기하고 네네. 재발 방지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의외로 문제가 쉽게 풀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드라마의 경우에는 내용 증명 이제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다. 이런 거는 아마 그 침해자도 처음부터 이제 고의적으로 특허를 좀 침해하고 사실 이게 모조품을 만들 당시부터 어느 정도 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좀 각오하고 만들었지 않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조품 제조업체가 처음부터 아예 진짜 작정을 하고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지금 박도훈 씨의 경우에는 모조품이 등장하면서 매출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모조품 제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특허법 제 128조에서는요, 특허권자가 이제 고의 또는 과실로 이제 특허권을 침해한 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 규정을 적용해서 손해배상 청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한다면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매출 감소액으로 하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특허법에서는 이런 손해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박도훈 씨의 그 매출이 감소된 부분을 특정해서 이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는 것도 물론 특허법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뭐 이미 모조품이 시장에 정말 쫙 깔렸고 네. 소비자들의 반응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제품은 비슷한데 가격이 훨씬 싸다 이렇게 좋은 또 반응을 얻고 있거든요. 자, 거래처 지금 정비소 사장님도 이미 모조품을
모조품으로 마음이 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더 좀 강력한 뭐 징벌적인 손해배상 이런 건 안 될까요? 네, 진행자분께서 정말 좋은 지적하셨는데요. 뭐 자기 매출 감소분만 이렇게 손해라고 보면 좀 억울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허법에서 그래서 이제 징벌적 이제 손해배상 제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제 특허 침해 행위가 이제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이 되면 이제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해서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에는 이제 3배까지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이 됐다가 비교적 최근이죠. 2024년 2월 20일에 네. 법 개정으로 인해서 이 징벌적 손해배상의 금액이 이제 5배로 늘어났습니다. 자, 이 드라마 사례를 다시 보면 내용 증명에서도 이제 어떤 답이 없었고 모조품 제조업자가 좀 고의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뭐 손해배상도 배상이지만 지금 모조품 자체를 아예 좀 폐기를 하라라고 하거나 판매를 좀 금지하라 뭐 이런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이게 손해배상은 이제 금전에 의한 배상인데 실제로는 이제 모조품 이미 만드는 거 폐기한다든지 판매 금지하라 이게 더 좀 실효성이 있는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특허법에서는 이제 특허 침해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좀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생산된 물품을 막 폐기하라든지, 네. 뭐 설비를 좀 제거해라 이런 방법들을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원 씨는 이제 물론 금전적인 손해배상 청구도 하셔야겠지만 이와 더불어 이 특허를 침해한 제품에 대한 생산, 사용, 양도를 금지하고 지금 보관하고 있는 기존 제품도 폐기해달라 이렇게 함께 청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그 명령이 시행되려면 확정 판결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소송을 하는데 1에서 2년 그동안에도 이게 팔려 나가는 게 엄청 팔려 나가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복구하기는 힘든데 이거 당장 금지해라 이런 거는 안 될까요? 네,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뭐 조치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판매 중지 등 이제 가처분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제 본안 소송으로 삼아서 긴급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장하면서 이 소명하면서 본안 판결 이전에 이 긴급하게 자, 모조품 생산 판매 다 금지해 주세요. 이런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요걸 인용받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죠. 저희가 이제 손해배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또 사례를 다뤄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인 원고가 가해자인 피고의 어떤 그런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만약 소송 중에 모조품 제조업체가 이게 베낀 게 아니다, 우연히 비슷하게 만든 거다라고 이렇게 뭐 주장을 하거나 발뺌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것도 매우 좋은 지적이신데요. 우리 드라마에서 손해배상 사건 많이 다뤘잖아요. 그때 공통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게 원고가 피고의 어떤 고의나 과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 부분이 참 문제가 되는데 이 특허법에서는 이제 특허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 행위에 대해서 일단 과실이 있는 걸로 추정을 하거든요. 네. 그럼 박도원 씨는 자, 상대방이 그 특허를 침해한 자라다. 이 정도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자신에게 특허권이 이제 적용된 제품 그리고 침해한 제품을 모조품끼리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해서 자, 이 정도로 비슷하고 이렇게 침해가 되었다. 이 정도만 밝히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모조품을 만든 그 피고, 그 네. 업체 쪽에서 이게 과실이 아니에요. 우연히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 좀 비슷하게 된 거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되는 구조가 되니까요. 네. 일반 손해배상 사건이랑 비교하면은 그 침해 정도를 증명하는 책임에 있어서는 훨씬 좀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는 또 궁금한 게 지금 민사적인 해결 방법을 얘기하고 계신데 여기 어쨌든 지적 재산이긴 하지만 훔친 거예요. 보통 훔치면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거든요. 이거는 형사처벌이 없습니까? 당연히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특허권을 이렇게 침해한 그 특허 침해죄는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중한 범죄거든요. 그리고 아까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특허청에서도 이런 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사소송 이외에도 자, 형사고소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특허 침해에 대응하는 방법 저희가 또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사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김경락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박도원 씨를 위한 솔루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허를 얻기까지 정말 엄청난 연구와 노력을 기울였을 텐데요. 이 모조품이 등장해서 이제 매출이 떨어지고 또 제품 이미지와 평판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게 되니까 많이 힘드시겠죠. 이 거듭 있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회신이 없으니까 아마 많이 답답하실 겁니다. 빠른 법적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허법 위반에 따른 뭐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당연히 제기하셔야겠고 가처분 신청은 또 이제 진지하게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허 침해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 형사 고소도 함께 병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법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니까 반드시 이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와 잘 의논해서 판단하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